아이돌 가닥 속눈썹 너무 예뻐서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패츌러 유행이라서 사놓기는 했는데 브러쉬나 퍼프가 더 편한 것 같고 은근히 처박템이 되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트위저를 사용해서 아이돌 가닥 속눈썹 만드는 방법과 스패츌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의 꿀팁까지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저를 이용한 아이돌 가닥 속눈썹 연출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하늘로 솟구치듯이 컬링해주기인데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면 C컬에서 D컬 정도로 올려주시면 충분한데 저처럼 무쌍이시거나 속쌍꺼풀이 있다, 속눈썹이 짧고 많이 없다 하시면은 속눈썹을 L컬 이상으로 꼭 올려주셔야 하고요. 속눈썹의 커브가 속눈썹 뿌리와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눈두덩이를 살짝 잡아 올려서 컬링해주시거나 뷰러를 눈에 최대한 가까이 대어서 컬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드리자면 컬링하실 때 한 번에 힘을 주어서 컬링을 해버리면 속눈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꺾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최대한 힘을 빼서 여러 번 컬링을 더 해주시면 실패 없이 더 예쁘게 속눈썹 컬링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마스카라와 트위저 그리고 물티슈를 꼭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스카라는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묽은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모아줄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마스카라에 파이버가 들어있거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실 때 뭉치거나 지저분하게 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점도의 마스카라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위저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트위저는 일자형, 뾰족형, 둥근형 등 다양한 엣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줄 때는 둥근형의 트위저를 추천드릴게요. 이 둥근 모양은 트위저가 속눈썹 뿌리와 맞닿아도 아프지 않게 자극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둥근 모양에 따라 마스카라 액을 묻혀서 넓은 면적으로 속눈썹을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실 때만큼은 둥근 모양의 트위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마스카라와 트위저 까다롭게 골라야 돼서 뭘 고르실지 모르시겠다면 저는 이번에 에뛰드에서 기획 상품으로 출시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와 트위저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뛰드 뷰티즌으로서 이 기획 세트 받아서 사용해보았는데요. 정말 가닥 속눈썹을 만드는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서 제 돈 재산으로 쟁겨놓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가닥 속눈썹을 위해 만들어진 키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점도의 마스카라 밀도를 가지고 있는 컬픽스 마스카라와 둥근형의 트위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세 가지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성됐다면 세 번째로 가닥 속눈썹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저는 가닥 속눈썹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균일한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균일한 가닥 속눈썹의 포인트는 가닥 속눈썹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눈썹의 양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균일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카라 액을 속눈썹이 아니라 트위저에 먼저 묻혀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의 꿀팁은 트위저에 묻히는 마스카라의 양인데요. 마스카라 솔을 보시면 마스카라 액이 균일하게 묻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맨 위쪽은 마스카라가 뭉쳐져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마스카라 액이 줄어들면서 묻어있게 되는데 마스카라 솔의 중간 부분에 마스카라 액을 트위저에 묻혀주시면 적당한 양과 농도의 마스카라를 트위저에 묻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량을 트위저에 묻혀주신 뒤 원하는 속눈썹의 양만큼 섹션을 나누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속눈썹이 짧고 직모일수록 섹션을 나누기 힘들지만 여러 단계를 거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터치로는 섹션이 나누어졌다 정도면 성공이고요. 두 번째 터치를 더해주면서 나누어진 sek션의 속눈썹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치하실 때는요. 속눈썹 끝쪽을 위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더 뾰족한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트위저에 묻어있는 마스카라 액이 굳거나 뭉치지 않게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점인데요. 마스카라 액을 트위저에 묻혀놓고 트위저를 여러 번 찝게 되면 오히려 균일하게 묻어있는 마스카라 액이 쉽게 뭉쳐져서 지저분하게 발릴 수 있고요. 트위저로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중간중간에도 꼭 물티슈로 트위저에 굳고 뭉친 마스카라 액을 닦아준 뒤에 깨끗한 상태에서 마스카라 액을 다시 묻혀서 찝어주어야 더 깔끔한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발랐는데도 가닥 속눈썹이 너무 뭉쳤다 하시면 트위저를 라이터로 조금 열을 가해준 뒤에 속눈썹을 찝어주시면 뭉친 속눈썹이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법이 트위저의 마스카라액을 바로 묻혀서 균일하게 만들어준 가닥 속눈썹 연출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지만 원래의 속눈썹 결을 살린 가닥 속눈썹 연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마스카라액을 바로 속눈썹에 묻혀줄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마스카라를 바르는 각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속눈썹 전체적으로 마스카라액이 균일하게 묻어질 수 있도록 마스카라를 눕혀서 발라주셔야 하고요. 마스카라액이 어느 정도 묻게 된다면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세워서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 형태로 왔다 갔다 바르게 되면 속눈썹 끝이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면서 속눈썹 섹션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나누어진 섹션을 트위저를 이용해서 찝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는 더 빠르게 가닥 속눈썹을 만들 수 있지만 가닥 속눈썹들 간의 두께나 거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닥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스패츌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패츌러는 아이스크림 막대처럼 생긴 것 같지만 가만 보면은 좌우의 모양이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일자로 세워진 면은 지지면적으로 메이크업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완만한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두 면을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넓은 길이의 옆면은 넓은 부분의 얼굴 면적을 사용해주고 짧은 길이의 윗면은 미간, 콧볼 등 국소 부위에 사용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패츌러는 잡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하셔야 될 점은 완만한 곡선이 있는 쪽이 얼굴 쪽으로 오도록 잡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스패츌러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스패츌러의 각도가 90도에서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형태가 되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바를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은근히 손이 꼬이더라고요. 완만한 곡선이 얼굴 쪽으로 와야 되고요. 스패츌러를 90도로 세워준 다음에 진행 방향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진 모양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스패츌러를 잡는 방법은 모두 끝났고, 이제 스패츌러로 베이스를 컨트롤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양만큼 펌핑해주신 다음에 스패츌러에 베이스 제품 묻혀주시면 되는데요. 제 오른쪽 얼굴 기준으로 스패츌러 잡아보면 스패츌러의 바깥쪽이 아닌 스패츌러의 안쪽에 베이스가 묻혀져야 되기 때문에 안쪽 방향에 정확하게 베이스가 묻혀질 수 있도록 방향을 확인해 주신 후에 베이스를 묻혀주셔야 하고요. 바이올린을 하듯이 스패츌러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서 베이스를 묻혀주시면 조금 더 균일하게 양을 발라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꿀팁으로 내가 스패츌러에 균일한 양을 묻혔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얼굴에 스패츌러를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스패츌러의 베이스가 균일하게 묻었다면 균일한 일자선이 나오게 되고요. 균일하지 않고 뭉침있게 발렸다면 선이 울퉁불퉁하거나 끊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균일하게 양 조절까지 하셨다면 얼굴에 스패츌러의 각도를 맞춰주시고 좀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손에 힘을 주신 상태로 밀어주셔야 더 얇게 베이스를 발라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베이스가 균일하게 묻지 않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스패츌러로 밀어서 균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터치가 들어가도 되니까 최대한 균일하게 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패츌러의 방향이 절대로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방향으로 발라주셔야 모공 커버와 균일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스패츌러의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스패츌러의 활용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패츌러의 베이스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스패츌러의 베이스를 길게 묻히면 넓은 면적을 빠르게 바르실 수 있고요. 스패츌러의 베이스를 짧게 묻히면 더 좁은 면적을 컨트롤하시면서 바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정말 국소 부위를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면 스패츌러의 위쪽 곡선에 베이스 발라주셔서 아이홀이나 콧볼 등에 밀어서 발라주실 수 있고, 다크서클 부분에도 소량 발라주어서 커버력을 조금 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패츌러의 기본만 사용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스패츌러의 활용 단계까지 올라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패츌러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저의 꿀팁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좋은 스패츌러 고르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패츌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살짝 마무리 디테일이 다른데요. 스패츌러의 넓은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 제품이 있고 울퉁불퉁하게 이어지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사용한 에뛰드의 스패츌러가 마무리 디테일과 손잡이 부분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에뛰드 스패츌러는 더블 레스팅 비건 파운데이션과 함께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되었고요. 더블 레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은 밀도감은 높은 편에 속하고 커버력에 집중한 파운데이션이고요. 총 4가지 컬러 스와치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색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트위저를 이용해서 아이돌 가닥 속눈썹 만드는 방법과 스패츌러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의 꿀팁까지 한번 전달해드렸는데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